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저번 주부터 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권 주택 시장의 그 청약 열기는 좀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좀 분양도 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뭐 부동산 투자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누리고 저희가 이렇게 화랑기를 뜨기 전에는 주로 뭐 월세 받는 목적, 은퇴자들, 이런 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도 사서 임대도 놓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요구되는 게 금액대별로 자기가 가진 예산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위원님이 조금 좀 금액대별로 약간 그걸 요약해서 한번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 목적인 분들 추천을 네네.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가격대가 좀 있으실수록 네네. 뭐 좋은 부동산을 고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자기 자본을 아는 게 중요한데 네네. 금액대별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네. 보시는 화면처럼 보통은 이제 5억 원 이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요. 그러겠네요. 네, 그 정도 규모시라면은 뭐 아파트 전세를 낀 뭐 매입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거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유형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까지도 사실은 가능한 금액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10억 원까지면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입주권 같은 것들도 매입이 가능하고 뭐 구분 상가나 수도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할 네네. 거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뭐 꼬마 빌딩이라던가 네네. 뭐 공장이나 뭐 아파트, 대지 지분이 네네. 좀 많은 것들까지 뭐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금액대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이제 부동산을 고르시면 되는데 네네.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차익을 좀 기대하는 자본이득 목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거고요. 네네네. 특히 은퇴를 앞둔 이런 분들은 차익도 좋지만 사실 네네. 이제 그 월세를 좀 월급 대신 받을 네네. 수 있는 그런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들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뒤에 두 번째 장 보시면은 그게 사실은 둘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차익이 많이 나는 것들은 보통은 월세가 적게 나오고 네네. 월세가 많이 나오면 차익이 뭐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보시는 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자본이득이 네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유형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이라던가 단독 연립주택 재개발 목적들 네네. 그리고 토지나 빌딩 같은 것들이 차익 목적에는 적합한 네네. 부동산 유형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를 네네. 좀 많이 받으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상가, 네네. 지식산업센터, 빌딩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 음. 개의 차이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사실 그 차익이 많이 나려면 앞에 유형들은 이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좀 많은 거예요. 뭐 재건축, 재개발도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네.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건물보다도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네네네. 차익은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오피스텔, 상가, 지산 이런 것들은 다 구분 등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 대지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익보다는 그 건물의 가치에서 나오는 임대료들이 더 좀 가치가 있는 건데 사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네. 건물은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후화가 되면은 이제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공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되팔 경우에는 본인이 샀을 때보다 임대료가 올라줘야 그만큼 수익률이 네. 많이 나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다음 이제 매입자가 매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임대료가 낮아져 버리면 수익률이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지니까 네네. 매각할 때도 차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실제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한때 완전히 막 광풍이 불다가 네. 최근 들어 보니까 저도 주변 분들이 이거 투자 잘못해서 네.
공실 나서 막 네,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산센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네.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네. 이제 핫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안에 중공업 지역 자체가 몇 군데 없거든요. 네네. 뭐 성수동이나 뭐 그 가산 쪽 네네네. 요 정도밖에 없어서 되게 희소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음, 월세도 나오면서 차익까지도 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핫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네. 좋다고 하면 그것만 막 하잖아요. 우죽순으로 만들어지더라고 이게. 네, 그래서 공급 과잉 때문에 네네. 뭐 고양시나 하남시 일부 지역들은 대부분 지금 공실이 지금도 많은데 계속 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네네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차익이 나오는 게 좋다,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게 좋다 네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주택 쪽 많이 다뤘었으니까 예, 예. 이제 그 월세가 나오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네네. 이제 매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음.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보시는 거는 이 내용들 그 위에 써 있는 그 지명 뭐 이런 네네. 것들은 좀 무시해 주시고요. 그 네네. 유형만 봐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많이 보는 광고들입니다. 이렇게 메디컬 프라자라는 그죠. 것들. 네네. 네, 그리고 한동안 호텔 분양 많이 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1억의 새 채 오피스텔 분양 뭐 이런 네네.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광고 네네네. 중에 하나인데 네네. 상담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웃지만 사실 여기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꽤 아, 많이 많죠, 있습니다. 많죠. 네. 특히나 오피스텔은 여기에 막 당한 사람들 오피스텔도 많고 특히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조그만 상가에 하나씩 구분 등기 치신 분들 공실돼서 뭐 2층 위로 다 공실돼서 막 고통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마지막 경우처럼 네네.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거는 네. 뭐 대부분 믿지 않으실 테니까 네네네. 좀 넘어가고요. 네네. 일단 호텔 분양도 부작용들 많이 난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호텔도 그때 보통 1억 원에 한 호 이렇게 구분 네네. 등기 막 난리 해주면서 났었죠, 막. 확정 수익률 뭐 11% 네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호텔 구분 등기 돼 있어도 노후화된 호텔을 나중에 매각하고 싶을 때 그렇죠. 일단 살 힘들죠. 사람이 있을까? 뭐 이거 네. 생각하셔야 되고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그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수익률이 안 나오더라도 뭐 그렇죠. 항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주로 보면 확정 수익률 몇 프로 뭐 월세 200 보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신도시들 지금 뭐 공실 뭐 이런 지금 김포에도 지나가다 보면 막 너무 많고 제가 검단 신도시 가도 막 2층 위로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오랫동안 공실로 비워놨다가 갑자기 숙박업소로 변형시킨다든지 주인들이 궁여지책으로 맞아요.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숙박을 할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숙박시설을 만든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막 보니까 주인들이 고통에 막 허덕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수익률이라는 걸 믿으시면 안 되고 또 앞에 메디컬이라는 이름 써 있는 것들도 네네네. 사실 메디컬 프라자라고 분양을 한다고 해서 메디컬 빌딩이 아니죠. 본인들이 이름 지은 거죠. 그냥. 그렇죠. 뭐 제 이름이 김희선이라고 한다고 맞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것처럼 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MOU 체결했다고 뭐 어떤 유명한 뭐 성형외과랑 MOU 네네.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MOU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믿지 마시고 그냥 업자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뭐 희망사항 맞추려고 네. 노력은 하겠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제가 거라서 제일 많이 본 게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는 유형을 봤다면 실사례로 CGV 롯데시네마 거의 모든 좀 큰 빌딩에 다 써놨는데 실제로 안 들어와. 그죠? 그 보면 마치 확정을 받은 것처럼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허위 가장한 거죠. 그렇죠. 되다가 또 진행이 네네. 되다가 안 될 또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지. 막 네. 하려고 접촉을 했다. 그렇죠. 뭐 전혀 틀린 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할 수 있는데 이런 조그만 소위 말하면 꼬마 빌딩 분양 대행업자들은 중간에 연락 두절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정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질문하는 게 특례론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상가도 되느냐. 왜냐면 뭐 사실 고통스럽게 이자는 내는데 공실이고 이러면 집 가진 사람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건데 이제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는 챙겨줄 수 없으니 아무래도 이게 상업용이라는 이 단서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특례론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도나서
폐가망신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네, 상가는. 금리도 일반 금리보다 많이 높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사실 주택은 이제 웬만큼들 아세요. 그리고 뭐 기다리면 사실 매각할 기회 얼마든지 있는 그렇죠. 게 대부분인데 네네. 이렇게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전 재산 넣고 네네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복구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리 뭐 고학력자, 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분이라도 네네. 당한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많이 어쨌든 당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힘든 상황들이 네. 많이 제 계셔서 주변에도 이 고위공무원 하신 분들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예. 오히려 사실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런 사기꾼들의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사기에 약한 것 같아. 잘 믿고 이렇게 좀 뭔가 네, 예, 약해서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지를 팩트 체크를 7가지 정도는 적어도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가지요? 네, 뒤쪽 보셔서 왼쪽 빨간색으로 네네네. 오늘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필수 체크리스트. 네, 일단 필수 체크리스트 7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뭐 자본 수익률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시세 차익이거든요. 사실 시세 차익은 거의 기대하지 말고 일단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네네네. 뭐 간혹 가다가 차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담 10번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차익을 일단 기대는 좀 하지 마시고 수익률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분양업자가 제시한 수익률이 타당한지 이게 이걸 제일 잘 검증하면 사실은 투자도 안 할 텐데 이 검증이 이제 표본이 좀 작은 것 같아. 그쵸. 예. 아파트는 시세표 같은 게 쫙 나오는데 상가는 옆집이 뭐 얼마 월세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시세가 없으니까. 네, 네. 부동산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월세 같은 건 쫙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도. 네. 상가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당하는 것 같아요. 상가도 월세가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그 해요. 매물들은. 매물은 나와 네, 있죠. 매물은. 근데 이제 네이버처럼 뭐 동네 자기가 잘 몰라도 보면 치면 그쵸. 예. 쫙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는 특히 안 나오죠. 네, 이 2번은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그 수익률 검증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거기서 뭐 분양 수익률표 줄 거예요. 네네네. 적어도 거기에서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분양한 신도시가 있을 거잖아요. 다른 주변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신도시가 지금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뭐 병원 업종이라면 그게 월세가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를 현장 가셔가지고 좀 발품 팔면서 3번 체크하시는 주변 거. 공급가 네. 공실이랑 어떤가 주변 상가.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아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사례가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은 좋더라도 주변에 공실이 많은지 또 음, 앞으로 공급 공급 가행.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병원장이라면 여기 계약할 건지 뭐 이 내가 사람- 임차인이라면 네, 이 사람이 말한 금액을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할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지금 업종이 변경돼도 임대료 유지될지 뭐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게 뭐 병원, 학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되게 지금은 좋지만 이게 나갔을 경우에 뭐 다른 일반 사무실이나 음식점이 들어와도 이 임대료가 유지될지 만약에 400만 원인데 주변에 사무실 들어왔을 때 200만 원이 된다. 네네. 그러면 가격도 반토막 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실이 1년 이상 장기로 이어져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아니면 내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관리비 조항으로 조금 이거를 뭐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적은데 관리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다거나 맞아요, 반대로 맞아요. 관리비가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조항이나 계약서 단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한마디 첨언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공실이게 되면 그 공실이니까 본인 자본으로 다 구매한 게 아니라면 대출 이자 플러스 공실이면 관리비도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플러스 관리비까지 나가기 때문에 고통이 더 배가 되니까 위원님 말대로 7가지 이거 다 잘 따져봐야 될 필수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짜 제대로 보시면 사기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대 광고도 많고 위험한 시장인 만큼 이 김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만 확인해도 사기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